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종종 그 회사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계속 이제 세무적인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뭐, 세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계적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인사적인 거, 그리고 총무적인 거, 뭐 이런 관리 업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실무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중에 이제 오늘은 법인카드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회사들은. 그런 이제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서 맞게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법인카드 규정을 만드는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이제 내용들을 가능하면 이제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법인카드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그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법인카드를 뭐 운영을 하시죠. 그게 체크카드가 됐던 신용카드가 됐던.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적격증빙, 우리 왜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적격증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적격증빙을 갖춘다는 게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사용하는 주체가 대표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별도로 증빙에 대해서 신경을 상대적으로는 많이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업무 처리도 좀 간소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법인카드를 쓰게 되는데 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부당하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뭐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말고도 이 법인카드에서 사용은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 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에 대해서 법인의 돈을 쉽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죠. 법인카드의 이제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올려드린 별도 영상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례. 보통 이제 영업일이 아닌 회사가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면 일단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가정을 이제 하고 가게 돼요. 그리고 업무 시간대가 아닌 심야 시간대 사용하는 것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업무가 일어나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 이게 뭐가 많으냐면 뭐 대표님이 뭐 자택 주변에서 식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이마트나 이렇게 마트에서 사용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회사의 업무상 가능한 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백화점에서 계속적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품권 같은 거를 구입을 한다거나, 혹은 그 출장 규정에 따라서, 이 출장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 출장 규정에 따라서 일비가 지급됐는데 그 일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출장지에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중복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전품이 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단은 보게 되죠. 물론 여기 보시면 이런 주말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심야 시간대 사용할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뭐 접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회사 주변이 아닌 곳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 선물을 한다거나 이러면 백화점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상품권도 살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일비가 지급됐지만 그 비용을 초과해서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출장지에서. 그 다음에 사전품위가 되지 않았지만 뭐 급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 일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라는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예외적인 사항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입증은 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라도 입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단은 보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증빙을 남겨둬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법인카드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뭐 횡령이나 배임 문제 혹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규정과 절차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 규정과 절차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르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관련성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 관련성은 이게 사용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입증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죠. 사람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 기억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따라서 요거를 입증을 해 놓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절차를 꼭 지키게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용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공용카드가 된다 그러면 관리부서를 별도로 정해 놓으시는 게 좋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나. 이 규정은 뭐 정답은 아닌데 뭐 요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규정의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 별도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여기서는 지금 법인카드를 두 개로 구분해서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뭐 대표이사나 아니면 각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사용하는 개인 지급 법인카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법인카드 요렇게 나눠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인카드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에서 카드를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법인카드 관리대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인카드가 누구한테 갔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카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기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여기 카드 관리 부서에서. 그래서 그때그때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별로 사용 한도액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액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큰 돈이 들어가는 거에 들어가는 카드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정도만 남겨두고서는 대부분 다 카드마다 사용 한도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사용 한도액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요건 사전에 품위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도를 늘려주는 요런 형식을 취하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러니까 임원들한테 지급하는 카드가 있고요. 일반 공용카드가 있는데 공용카드도 물론 한도액을 정해서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요런 개인한테 지급하는, 특히 이제 대표이사 포함해가지고 임원들한테 지급하게 되는 카드들은 이렇게 사용 한도를 정해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회계 업무나 세무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일일이 월 사용 한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는 제한 사항들을 둬야겠죠, 규정 안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보면 이렇게 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을 보시면 뭐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이런 병원, 그 다음에 뭐 안마, 사우나, 그리고 뭐 골프장이나 노래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클린카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카드 명칭을 두고 나서 요렇게 업종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사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술집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응급용으로 병원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접대 목적으로 골프장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이 물론 발생을 하지만 일단 규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나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을 정해두고 예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별도의 절차를 두고 요렇게 품위를 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요렇게 규정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 사용 사례를 조금 상세하게 규정을 해 둬가지고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주말부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두고, 물론 예외적으로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품위를 득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절차를 별도로 가져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절차도 당연히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지급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근데 이제 공용으로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카드별로 용도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유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아니면 관리부서 쪽에서 사용하는 비품구입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사용 용도를 두게 되냐 하면 각 카드마다 한도를 둬가지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법인카드는 결국 회사에 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사용을 먼저 하고 카드 대금을 나중에 내더라도 여하튼 간에 법인카드 사용은 회사에 돈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결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법인카드 사용자가 사용을 하려면 사전에 품위를 득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용하고 나면 증빙, 카드 매출 전표를 카드관리부서, 보통 이제 회계팀이죠, 여기에 이제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업무상, 회사 업무상 사전 품위를 매 건마다 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품위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이런 것도 사후가 됐던지 아니면 몰아서 하던지 여하튼 간에 지출결의서가 됐던 품위서가 됐던 그런 결제 서류들은 마련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공용카드고, 간혹 그 개인지급 법인카드, 그러니까 임원들이 쓰게 되는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매 건마다 사전에 품위를 제출하고 사용을 하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여튼 뭐 한 달 사용한 거를 몰아가지고 사후 품위를 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하든지 간에 이 위에서 정해져 있던 이런 제한적인 요건,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이 접대 행위에 대해서 되게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접대 목적으로 신용카드,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접대를 하고 나면 이런 양식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그 사전이 됐던 아니면 사후가 됐던 이 증빙 그 결제 서류들은 다 남겨놓는 게 좋고요. 아울러서 이런 법인카드 관리대장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남겨놓은 그 결제 서류나 아니면 관리대장이나 요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가 됐던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입증을 할 때 증빙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서류들이나 아니면 증빙, 그리고 대장, 이런 것들을 잘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조치도 들어가 줘야 돼요. 물론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회사의 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실하고 규정을 지켜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물론 이제 대부분 급여에서 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당 사용을 하게 되면 징계 조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사용한 게 맞는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요건 조금 경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구두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징계위원회 통해 가지고 징계 처분을 하든지 뭐 요런 조항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카드 관리하는 그리고 사용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은 이미 다 구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창업을 뭐 한지 얼마 안 됐거나, 그리고 이제 직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도의 이런 관리부서가 없는 회사들은 이런 이제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카드 사용은 꽤나 여러 목적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 하나는 사전에 미리 만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실제 요거를 만들려고 보다 보면 담당자들은 요런 이제 규정 하나 만드는 게 꽤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